이제 좀 잠이 깨냐? 이 문디 가시나가 어디서 집안 어른을 굶겨? 내가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아침은 대령해야 할 거 아이가. 박춘자의 손에 들린 은색 세수대야. 그 안에 가득 찬 찬물이 혜원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다. 실크 잠옷이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고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혜원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무언가가 끝났다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이런 물벼락을 맞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순간 이후 시댁 식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혜원은 새벽까지 회사 일을 하느라 겨우 두어 시간 눈을 붙였다. IT 기업 H의 실질적인 대주주였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혜원은 그저 돈 많은 집안의 딸이자 집안일을 해야 하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오전 7시 혜원이 소파에서 깜빡 졸고 있을 때 박춘자가 욕실에서 나왔다. 손에는 은색 세수대야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찬물이 철썩철썩 넘실거렸다. 이 문디 가시나가. 박춘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찢었다. 다음 순간 차가운 물줄기가 혜원의 얼굴을 덮쳤다. 컥! 혜원이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 실크 잠옷이 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디서 집안 어른을 굶겨? 내가 우리 집 귀신으로 들어왔으면 아침은 대령해야 할 거 아이가. 박춘자는 빈 세수대야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대야가 바닥을 굴렀다.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더 이상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만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박춘자는 코웃음을 쳤다. 쯧쯧, 말은 곱게 하네. 얼른 안 일어나고 뭐해? 밥이라도 해야 할 거 아이가. 혜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물에 젖은 옷이 소파에 물자국을 남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오상훈이 나타났다. 남편이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하품을 하던 그는 물에 젖은 혜원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혜원아. 상훈의 목소리에는 귀찮음만이 묻어났다. 엄마 화나셨잖아. 빨리 사과하고 국 끓여.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혜원은 남편을 바라봤다. 수건 한 장 건네지 않는 그 남자.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그 남자. 네, 알겠어요. 혜원의 대답은 차가웠다. 상우는 그 차가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자기 구두만 신으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좀 심하긴 한데 내가 참아.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나이 드신 분이잖아.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젖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찬물에 젖은 잠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혜원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1시간 후 밥상이 차려졌다. 시래기국,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4가지. 혜원은 정성껏 준비했다. 밥 드세요. 박춘자가 상을 보더니 바로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고? 김치찌개가 왜 이리 짜? 내 입맛대로 하면 어떡해. 그 말과 함께 박춘자는 혜원의 밥그릇을 낚아챘다. 그리고 김치찌개 국물을 혜원의 밥 위에 철썩 부어버렸다. 이거라도 처먹고 정신 차려라. 요새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들였다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대는지 알아? 물에 젖은 밥. 혜원은 그 밥을 묵묵히 입에 넣었다. 씹히지도 않는 밥을 한 입, 두 입 삼켰다. 마지막 잡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오상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밥만 먹었다. 신우이 오민지는 아예 식탁에도 앉지 않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혜원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민지가 혜원의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에르메스 신상 가방이 들려 있었다. 5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다. 언니, 이거 나 친구 결혼식 갈 때 들게. 민지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건방졌다. 언니는 집구석에만 있는데 필요 없잖아. 나 이거 들고 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 혜원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다. 가져가요, 민지 씨. 오, 진짜? 고마워, 언니. 그게 마지막 선물일 테니까요. 민지는 혜원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신이 나서 가방을 들고 나갔다. 혜원은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오후가 되자 혜원은 자신의 작은 서재로 들어갔다.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공간이었다. 혜원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각종 카드 내역이 떠올랐다. 박춘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혜원의 법인 계좌에 연결된 가족 카드 뒤 오상훈이 쓰는 법인 카드, 민지가 쓰는 체크카드, 모두 합쳐서 5년간 20억. 혜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하나하나 내역을 확인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유흥업소,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혜원 몰래 쓴 돈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제 끝이에요. 혜원은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다. 오후 2시 그녀는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 구석자리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정민수였다. 김혜원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혜원은 차분하게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혜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제가 준 것들을 빼앗는 게 목적입니다. 그들이 쓴 모든 카드,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 제 명의로 된 모든 것을 회수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십니까? 5년간의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혜원이 USB를 건넸다. 변호사는 그것을 받아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혜원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박춘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딜 갔다 오냐? 잠깐 바람 쐬러요. 혜원의 대답은 짧았다. 박춘자는 코웃음을 쳤다. 즉, 집안일은 대충대충 해놓고 바람은 쐬러 다니네. 내 친정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또 시작이었다. 박춘자의 입에서는 온갖 패륜적인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혜원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 혜원의 집안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혜원은 손목시계를 살짝 만졌다. 작은 녹음 버튼이 켜졌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혜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다. 박춘자는 더욱 흥분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개떡 같아. 내 같은 며느리를 둔 내 팔자가 빌어먹을 팔자지.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아냈다. 5년간 참아온 모든 폭언이 이제는 증거가 되어 쌓이고 있었다. 밤 8시.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외식하러 나갔다. 박춘자는 백화점 식당에서 저녁을 먹겠다며 민지와 상훈을 데리고 나갔다. 우리 없다고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청소나 해. 박춘자의 마지막 말이 문 너머로 들려왔다.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 집은 혜원의 명의였다. 가구도 가전제품도 심지어 박춘자가 아끼는 도자기 세트도 모두 혜원이 산 것들이었다. 혜원은 중요한 서류와 자신의 물건 몇 가지를 가방에 챙겼다.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건드렸다. 정지 상태로 만들어 두었다. 언제든 원격으로 잠글 수 있게. 집을 나서는 혜원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엔진을 켜지 않고 잠시 앉아 있었다. 밤 9시. 혜원은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박춘자, 오상훈, 오민지 명의로 등록된 모든 카드 목록이 떠올랐다. 법인카드, 가족카드, 체크카드. 혜원의 손가락이 하나씩 카드를 선택했다. 그리고 분실 및 도난 신고 버튼을 눌렀다. 딸깍. 모든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이제 시작이네요. 혜원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한우 식당. 박춘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다. 여기 특등급으로 3인분. 그리고 이 와인도 한 병 가져와. 점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는 호화로웠다. 박춘자는 입에 고기를 우걱우걱 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돈 쓸 줄 알아야 제맛이지. 우리 며느리가 돈은 있으니까 이런 거 먹는 거야. 민지도 신이 나서 고기를 구웠다. 엄마, 여기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오자. 상우는 묵묵히 술만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2시간 후 식사가 끝났다. 계산서가 나왔다. 200만 원. 박춘자는 당당하게 카드를 꺼냈다. 여기요, 카드로 할게요. 점원이 카드를 받아 기계에 찍었다. 잠시 후 점원의 얼굴이 굳었다. 저기, 손님, 왜? 이 카드가 정지된 카드라고 뜨는데요? 뭐? 박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도난 신고된 카드라고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박춘자에게 쏠렸다. 박춘자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게 어떤 카드인데 정지야? 박춘자는 점원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상훈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진정해. 내 카드 쓸게. 상훈이 자기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그 카드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것도 정지되었습니다. 민지도 당황해서 자기 카드를 꺼냈다. 역시 똑같았다. 한도 초과입니다. 식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사람들 뭐야? 카드 도난당한 거 아니야? 박춘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춘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점원은 난처한 표호로 서 있었고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따가웠다. 뭐가 어쩌는 거야? 내 카드가 왜 정지야? 박춘자가 소리를 질렀다. 식당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다. 손님, 진정하시고 다른 결제 수단을. 다른 결제 수단은 무슨? 내가 내 돈 빼돌렸지? 그치? 이 카드로 멀쩡히 잘 쓰다가 갑자기 정지될 리가 없잖아. 점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다. 손님, 저희 직원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시끄러. 여기 사장 나와. 박춘자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민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상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형? 나 상훈인데.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친구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상훈아. 너 지난번에 빌려간 500만 원도 아직 안 갚았잖아. 그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제발 좀. 한참을 애원한 끝에 상우는 겨우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친구가 계좌로 송금해준 돈으로 간신히 계산을 마쳤다. 식당을 나오는 박춘자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길거리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상훈의 뺨을 후려쳤다. 짝! 이 멍청한 새끼가. 내 카드는 왜 막힌 거야? 내가 회사 돈 함부로 써서 그런 거 아냐? 엄마, 나도 모르겠어. 분명 한도가 남아 있었는데. 민지도 울상이 되어 중얼거렸다. 내 카드도 이상해. 분명 이번 달 한도 안 찼는데. 박춘자는 분에 못 이겨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우아했다. 뭐야 너? 카드가 왜 다 막힌 거야? 내가 뭐 한 거지? 어머니. 혜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밥 먹다 물벼락 맞으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제 카드로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으셨어요? 박춘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혜원이 계속 말했다. 어머니께서 쓰시던 그 법인카드, 민지 씨가 쓰시던 체크카드, 상훈 씨 회사 카드, 전부 제 명의로 발급된 거였어요. 그걸 이제야 확인하셨나 봐요. 이 썩을 년이 5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좀 편하게 살아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뚝. 전화가 끊겼다. 박춘자는 핸드폰을 거의 집어던질 뻔했다. 인연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상훈의 얼굴도 새파래졌다. 엄마, 그럼 우리 집 카드가 다 혜원이 명의였던 거야? 아니, 그럴 리가. 내 이름으로 된 카드도 있었는데. 하지만 박춘자도 알고 있었다. 자기 명의 카드는 한도가 30만 원짜리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나머지는 전부 혜원의 돈이었다.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택시비마저 민지가 현금으로 간신히 냈다. 빨리 집에 가서 혜원이 그년 머리채 잡아야겠다. 박춘자가 이를 갈며 말했다. 상우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 왜 안 열려? 비밀번호 잘못 눌렀나? 다시 해봐. 삐삐삐삐.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민지가 나서서 눌러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뭐야, 도어락 고장 난 거야? 그때 상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비밀번호는 원격으로 변경했어요. 집은 제 명의니까 마음대로 못 들어가실 거예요. 마이너스 혜원. 이게 무슨. 상훈이 손을 떨며 문자를 읽었다. 박춘자가 핸드폰을 낚아챘다. 뭐? 집이 내 명의? 말도 안 돼. 이 집은 우리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이었다. 이 집은 혜원이 결혼 전에 매입한 아파트였다. 시댁 식구들은 그저 이사만 왔을 뿐이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사람 살아요. 박춘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세 사람은 경비실로 내려갔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명의자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가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의자가 누군데? 김혜원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춘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출근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다. 대표님, 급한 우편물이 와 있습니다. 상훈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혼 소송 소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업무상 횡령 고소장. 상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서류에는 그가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이 적혀 있었다. 총 3천만 원. 이건 회사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이라는 단어가 사무실에 퍼졌다. 상훈은 비틀거리며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같은 시각 박춘자는 혜원의 친정집으로 향했다. 가방에는 소금 봉지가 들어 있었다. 이 집안에 재수 없는 년이 나왔으니 소금 뿌려서 액땜을 해야지. 혜원의 친정은 강남의 고급 단독주택이었다. 박춘자는 대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나쁜 년.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소금을 뿌리는데 갑자기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부인, 뭐 하시는 겁니까? 누구야 너희들? 경호원입니다. 지금 무단 침입하고 계십니다. 무단 침입? 여기 우리 며느리 친정인데 뭐가 무단 침입이야. 하지만 경호원들은 단호했다. 그들은 박춘자의 팔을 붙잡았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로. 뭐, 이게 무슨 개소리야. 실제로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박춘자는 경찰 앞에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오후가 되자 상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회사를 조퇴하고 혜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H빌딩 30층짜리 건물이었다. 상훈은 처음으로 아내가 일한다는 회사를 제대로 봤다. 혜원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프런트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다. 예약 없으시면 뵐 수 없습니다. 아니, 나 남편인데. 남편이라고. 직원의 표정이 더 차가워졌다. 그래서 더 안 됩니다. 대표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거든요. 결국 상훈은 로비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퇴근하는 혜원을 겨우 붙잡았다. 혜원아. 혜원은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 모습은 상훈이 알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다. 혜원아,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상훈은 무릎을 꿇었다. 로비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가 노망나서 그래. 내가 엄마 잘 타일를게. 제발 카드만 풀어줘. 혜원은 차갑게 내려다봤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상훈의 얼굴에 던졌다. 읽어보세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상훈이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카드 사용 내역서였다. 유흥업소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상훈 씨가 제 회사 공금으로 노란한 내역이에요. 총 5천만 원. 혜원아. 이건 접대비였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혜원은 코웃음을 쳤다. 일주일에 3번씩 접대를 하세요? 새벽 2시까지? 혼자서? 상훈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 돈 제 회사 공금이에요. 상훈 씨, 감옥 갈 준비하세요. 혜원은 상훈을 밟고 지나갔다. 하이힐 굽이 상훈의 손등을 스쳤다. 아! 상훈이 신음했지만 혜원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같은 날 저녁 민지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혜원에게서 가져온 에르메스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거 봐, 완전 예쁘지? 우리 언니가 준 거야. 친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와, 진짜 이쁘다. 민지야, 너 언니 돈 많은가 봐? 당연하지. 우리 언니 떼부자야.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오민지 씨 맞으십니까? 네. 저 왜요?
작물 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가방 압수하겠습니다. 네, 작물이요? 이게 무슨... 경찰은 가방을 압수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봤다. 민지야, 너 훔친 거야? 아니야. 언니가 준 건데. 하지만 설명할 틈도 없이 민지는 가방을 빼앗겼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 카페를 뛰쳐나갔다.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저 언니가 도둑질한 거 아니야? 헐, 진짜? 민지 완전 창피하겠다. 민지는 울면서 집으로. 아니, 집이 아니었다. 갈 곳이 없었다. 밤이 되자 박춘자는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훈과 민지를 만나 근처 모텔방에 들어갔다. 세 사람은 좁은 방에서 마주 앉았다. 이제 어떡하냐? 상훈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민지는 울고 있었다. 박춘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어머니, 내일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그곳에서 뵐게요. 마이너스 회원. 박춘자는 그 문자를 읽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고귀한 부인회. 박춘자가 회장으로 있는 그 모임. 이 인연이. 박춘자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다음 날 오전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고귀한 부인회의 정기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다. 50대에서 70대의 부유한 여성들이 모인 이 모임은 박춘자가 회장으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회장 행세를 하고 있었다. 박춘자는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입장했다. 하지만 어젯밤을 모텔에서 보낸 탓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어머, 회장님 오셨네요. 부인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박춘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들 왔나? 네, 거의 다 오셨어요. 연회장은 호화로웠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박춘자는 상석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혜원의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일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그곳에서 뵐게요. 설마 여기까지 올까? 박춘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다. 쿵!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혜원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다. 완벽한 메이크업. 흠잡을 데 없는 자세. 저 사람이. 부인들이 수군거렸다. 박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혜원은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부인님들. 혜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차가웠다. 저는 박춘자 회장님의 며느리 김혜원입니다. 며느리? 부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춘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여기 왜 왔어? 어머니께서 늘 자랑하시잖아요. 이 모임이 얼마나 고귀한지. 혜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러 왔어요. 진실? 무슨 진실? 혜원은 태블릿을 켰다. 그리고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연회장 앞쪽 스크린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고귀한 부인의 기부금 내역. 박춘자 회장 마이너스 1년간 총 3억 원 기부. 부인들이 박수를 쳤다. 역시 회장님, 대단하세요. 하지만 혜원은 계속 화면을 넘겼다. 기부금 출처. 계좌명 김혜원. 잠깐. 박춘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혜원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박춘자 회장님께서 지난 5년간
이 모임에 내신 기부금은 총 15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제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통장 사본이 있어요. 회원이 서류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부인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박 회장님, 이게 정말이에요? 박춘자는 말문이 막혔다. 회원은 계속했다. 회장님께서 입고 계신 그 한복도 제가 사드린 거예요. 300만 원짜리. 그리고 저기 보이는 명품 가방도 손목의 시계도 전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이 인연이 지금 박춘자가 회원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하지만 부인들이 박춘자를 말렸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회원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박춘자 회장님의 실제 재산은 2천만 원입니다. 중졸 학력에 평생 직업도 없으셨죠. 닥쳐, 닥치라고. 박춘자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부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춘자를 쳐다봤다. 회장님, 이게 정말이에요?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박춘자는 입술을 떨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회원은 테이블 옆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샴페인이 담긴 대형 얼음 바스켓이 있었다. 회원은 그것을 들어 올렸다. 얼음과 물이 철썩거렸다. 어머니. 회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저번에 아침밥 안 했다고 주신 물 기억하세요? 너 뭐 하려고. 회원은 박춘자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부인들이 숨을 죽였다. 시원하게 돌려드릴게요. 철썩? 회원은 얼음 바스켓을 박춘자의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다. 얼음과 찬물이 박춘자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머리카락이 축 늘어지고 화려한 한복이 젖어들었다. 야! 박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얼음 조각이 바닥에 우당탕 떨어졌다. 부인들은 입을 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회원은 빈 바스켓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5년 동안 받은 모욕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갚습니다. 박춘자는 온몸이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장이 번져 얼굴은 엉망이었다. 회장님. 한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박춘자는 그 손을 뿌리쳤다. 저리 가. 부인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저는 먼저 갈게요. 저도. 연회장이 순식간에 텅 비었다. 남은 건 젖은 박춘자와 우아하게 서 있는 회원뿐이었다. 어머니, 이 모임에서 제명되실 거예요. 당연하죠. 사기꾼이니까. 너 이년아. 회원은 돌아서서 나갔다. 하이힐 소리만이 쿵쿵 울렸다. 박춘자는 젖은 한복을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구두 한쪽이 벗겨져 있었다. 같은 시각 상훈의 회사. 상훈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계팀장이 황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주 투자자가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뭐? 상훈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회수하면 우리 회사 망해. 그게 투자자가 김혜원 씨의 친정 회사라고.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사 자금의 80%가 회원 아버지의 투자금이었다. 안 돼. 상훈이 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회원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1시간 후 소식이 퍼졌다.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 망한대요? 월급은 받을 수 있어요? 직원들이 상훈의 사무실 앞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문을 쾅쾅 두드렸다. 대표님, 나오세요. 우리 월급은 어떡하라고요? 상훈은 문을 잠그고 숨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문이 열렸다.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대표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한 직원이 상훈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굶게 생겼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당신이 유흥업소 다니느라 돈 다 썼다며. 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날 오후 법원 집행관들이 시댁 아파트에 도착했다. 압류 집행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박춘자와 민지는 집 안에 있었다. 박춘자는 아직 젖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법원 명령입니다. 이 집은 김혜원 씨 명의로 되어 있고 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 집이라고. 하지만 집행관들은 단호했다. 그들은 집안의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TV, 냉장고, 소파, 침대. 안 돼. 그건 내 거야. 민지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박춘자는 바닥에 드러누웠다. 안 돼. 이 집에서 못 나가. 내가 여기서 죽을란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박춘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밖으로 내보냈다. 으악! 박춘자의 통곡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이웃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다. 저 집 무슨 일이래? 빚이 있나 봐.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박춘자와 민지는 아파트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짐은 복도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민지는 가방을 뒤졌다. 현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엄마, 비상금 어디 있어? 뭐? 비상금 있잖아. 엄마 몰래 숨겨둔 거. 박춘자의 눈이 커졌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그게 중요해? 어디 있는데?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박춘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안 알려줘. 그건 내 돈이야. 뭐? 엄마, 지금 장난해? 민지가 엄마의 가방을 낚아챘다. 박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이년아. 어디 있는지 말해. 모녀는 복도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더 많이 나왔다. 어머, 저것 좀 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결국 민지가 엄마의 가방을 빼앗았다. 그 안에서 통장을 찾아냈다. 이게 다야? 1,000만 원? 그게 내 평생 모은 돈이다. 돌려줘. 하지만 민지는 통장을 품에 넣고 도망쳤다. 오민지, 돌아와. 박춘자가 복도에서 소리쳤지만 민지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저녁 무렵 혜원은 아버지 김창수와 함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올랐다. 와인 잔이 반짝였다. 혜원아, 잘했다. 김창수가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 다음 단계는 뭐냐?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내야죠. 그들이 더 이상 제게 손댈 수 없게. 김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변호사팀을 더 보강해주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혜원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때 레스토랑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혜원아, 혜원아. 상훈의 목소리였다. 혜원은 눈썹을 찌푸렸다. 경호원들이 상훈을 막았다. 하지만 상훈은 술에 취해 있었다. 비켜. 내가 그녀 남편이라고. 상훈은 바닥에 놓인 벽돌을 집어들었다. 혜원아, 나와. 죽고 싶어. 그는 벽돌을 들고 레스토랑 입구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경호원이 재빨리 상훈의 팔을 비틀었다. 으악! 벽돌이 바닥에 떨어졌다. 상훈은 경호원에게 제압당했다. 혜원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혜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영상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박춘자. 혜원은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박춘자가 비좁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혜원아, 내가 잘못했다. 박춘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 지금 약 먹고 죽을란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화면에 약병이 보였다. 하지만 혜원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김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원아, 괜찮겠냐? 혜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갑게 웃었다. 어디 한번 죽어보시라고 하세요, 아버지. 1시간 후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박춘자는 응급실 침대에 실려 들어갔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환자분,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박춘자는 헐떡이며 대답했다. 수면제, 한 통 다. 간호사가 위 세척 준비를 했다. 의사가 박춘자의 가방을 뒤졌다. 그런데 약병을 확인한 의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거 비타민이네요. 네. 간호사가 되물었다. 의사는 약병을 들어 보였다. 비타민 C입니다. 자살 시도가 아니라 그냥 비타민 과다 복용이에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다. 박춘자는 눈을 크게 떴다. 의사가 차갑게 내려다봤다. 부인, 장난치시는 겁니까? 지금 진짜 응급 환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나는 진짜 죽으려고.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혜원이 들어왔다. 완벽한 코트 차림. 선글라스를 낀 채였다. 담당 의사 선생님. 혜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네, 보호자분이십니까? 며느리입니다. 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나요? 의사는 약병을 보여줬다. 비타민 C입니다. 극단 선택 시도가 아닙니다. 혜원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박춘자를 내려다봤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관심받고 싶으셨어요? 혜원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시어머니께서 관종이 좀 심하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혜원이 그녀의 어깨를 누르며 말했다. 가만히 계세요. 입원비는 어머니가 내셔야죠. 뭐? 제 돈으로 병원에 오셨으니 제 돈으로 나가실 수는 없죠. 혜원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병원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실 겁니다. 저는 보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혜원은 돌아서서 나갔다. 하이힐 소리만이 복도에 울렸다. 박춘자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환자분, 응급실 이용료 30만 원 나왔습니다. 뭐? 30만 원? 네, 지금 결제하실 수 있으세요? 박춘자는 가방을 뒤졌다. 하지만 통장은 민지가 가져갔고 현금은 5천 원뿐이었다. 나 돈이 없는데. 간호사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퇴원하실 수 없습니다. 박춘자는 병원복 차림으로 복도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저 할머니 뭐야? 병원비 못 내나 봐.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박춘자는 얼굴을 감쌌다. 같은 시각 민지는 남자친구 집 앞에 서 있었다. 엄마에게서 빼앗은 통장과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제발 하룻밤만. 민지는 초인종을 눌렀다. 남자친구 준호가 문을 열었다. 민지야? 준호야,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하룻밤만 재워줘.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민지야, 미안한데. 왜? 우리 사귀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 내 올케한테 연락 왔어. 내가 빚이 5억이래? 그리고 내 집안이 다 사기꾼이라고. 뭐?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나한테 빚 같은 거 없어. 그리고 너 명품 가방도 훔친 거라며? 경찰한테 조사받았다고 하던데. 그건. 준호는 민지의 가방을 밖으로 던졌다. 미안해. 나는 그런 여자랑 못 사귀어. 쾅! 문이 닫혔다. 민지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현실이었다. 혜원은 이미 민지의 모든 인간관계에 진실을 알려버렸다. 민지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갈 곳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찜질방으로 향했다. 입장료 1만 원. 통장에서 현금을 뽑았다. 하룻밤만. 민지는 찜질방 바닥에 누웠다.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있었다. 내가 왜 이래?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상훈의 집, 아니, 이미 압류된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오상훈 씨 계십니까? 상훈은 회사 앞 벤치에서 밤을 샜다. 경찰이 그를 찾아냈다. 오상훈 씨 맞으시죠? 업무상 횡령 및 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상훈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으악, 나 줘. 경찰차에 실려가는 상훈. 지나가던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유치장에 수감된 상훈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꿈이야. 하지만 현실이었다. 이틀 후 면회 시간. 상훈은 혜원이 올 줄 알았다. 아니, 혜원이 와야 했다.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면회실 문이 열렸다. 상훈은 벌떡 일어났다. 혜원아. 하지만 혜원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다. 선글라스도 벗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앉았다. 전화기를 들었다. 상훈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혜원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엄마가 시킨 거야.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다. 혜원아, 우리 결혼했잖아. 부부잖아. 부부요? 혜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방관한 그 5년 하루하루 이자로 쳐서 갚아줄게요. 뭐? 하루에 한 번씩 물벼락 맞았죠. 1825번. 그만큼 고통받으세요. 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발, 혜원아. 그리고 당신이 유흥업소에서 쓴 5천만 원. 전부 갚으세요. 1원까지. 혜원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다. 안녕히 계세요, 오상훈 씨. 혜원아. 상훈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하지만 혜원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박춘자는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다. 병원비를 내지 않고 그녀는 거리를 헤맸다. 갈 곳이 없었다. 빌어먹을. 배가 고팠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박춘자는 지하철역으로 갔다. 거기서 노숙자들이 배식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박춘자는 그 말에 치를 떨었다. 나는 할머니가 아니야. 나는 부잣집 안주인이라고. 하지만 배는 고팠다. 결국 박춘자는 줄을 섰다.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국과 밥. 박춘자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게 뭐야? 개밥도 아니고. 하지만 먹을 수밖에 없었다. 박춘자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박춘자의 앞에 섰다. 어머니. 박춘자는 고개를 들었다. 혜원이었다. 혜원아. 박춘자는 혜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애미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다. 제발 카드 한 장만 풀어줘. 혜원은 무표정하게 내려다봤다. 어머니, 재밌는 제안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밥값은 드릴게요. 박춘자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뭐든지 할게. 혜원은 가방에서 전단지 뭉치를 꺼냈다. 이거 강남역 앞에서 돌리세요. 하루에 1,000장. 박춘자는 전단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내용을 읽었다. 경고 박춘자 65세는 며느리를 학대한 악질 시어머니입니다. 그 아래에는 박춘자의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만행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이거 돌리시면 하루에 5만 원 드릴게요. 나보고 이걸 돌리라고? 혜원은 차갑게 웃었다. 싫으시면 굶으세요. 박춘자는 전단지를 움켜쥐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음 날 강남역 앞. 박춘자는 전단지를 들고 서 있었다. 얼굴을 모자로 가렸지만 소용없었다. 전단지 받아가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아 읽었다. 이거 이 할머니 얘기네. 헐, 며느리 학대했대. 악질이네. 사람들이 박춘자를 쳐다봤다.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박춘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계속 전단지를 나눠줘야 했다. 받아가세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빌어먹을. 저녁이 되자 박춘자는 혜원에게 전화했다. 다 돌렸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계좌로 5만 원 보냈어요. 박춘자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컵라면을 샀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며칠 후 민지는 찜질방에서도 쫓겨났다.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어떡하지? 민지는 거리를 헤맸다.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났다. 아가씨, 급전 필요하세요? 네, 사채입니다. 빠르게 대출해드려요. 민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어요? 200만 원까지. 이자는 월 30%, 30%? 급하지 않으세요? 그럼 다른 데 가보세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빌릴게요. 계약서에 서명했다. 2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인 줄. 일주일 후 사채업자가 전화했다. 아가씨, 이자 60만 원 입금 안 됐는데요? 벌써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계약서에 일주일 단위라고 적혀 있잖아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돈이 없어요. 그럼 만나서 얘기하죠.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혜원은 자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대표님, 오상훈 씨의 내연녀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연녀? 혜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네, 강지은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비서는 말을 멈췄다. 왜? 오민지 씨의 친구라고 합니다. 혜원은 서류를 받아 읽었다. 사진도 있었다. 상훈과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민지와 그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재밌네요. 혜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정말 재밌어요. 이틀 후 혜원은 강지은을 불러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혜원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강지은이 들어왔다. 20대 후반의 여자. 화려한 화장에 짙은 향수 냄새를 풍겼다. 김혜원 씨 맞죠? 앉으세요. 혜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지은은 자신만만하게 앉았다. 뭐 때문에 절 부르신 거예요? 오상훈 씨랑 어떤 사이세요? 강지은은 웃었다. 그걸 왜 물어요? 궁금하세요? 대답하세요. 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지은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임신했어요. 상훈 씨 아기죠. 혜원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다. 뭐 하는 거예요? 가짜잖아요. 가짜? 혜원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다. 강지은 씨, 작년에 난임 시술 받으셨죠? 그리고 실패하셨고요. 강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조사했어요? 당신은 오상훈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죠. 혜원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뭐죠? 다른 남자한테도 똑같은 수법 쓰셨네요. 3명이나. 강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당신 사기 전과 이력도 있네요. 상습범이시네. 그게.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에 고소할게요. 사기죄로. 잠깐만요. 제발. 강지은이 혜원의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혜원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저리 가세요. 혜원은 라운지를 나갔다. 강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박춘자는 지하 단칸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초췌했다. 엄마, 너 왔냐? 돈은? 엄마, 나 사채 빌렸어. 이자가. 바로 그때 문이 쾅 열렸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오민지 씨 맞죠? 누구세요? 이자 안 갚으셨는데요? 지금 300만 원 됐어요. 300만 원? 일주일 전에 200만 원 빌렸는데 이자 계산하면 그래요. 복리로 붙으니까. 박춘자가 벌떡 일어났다. 야, 이 새끼들아.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이야. 남자 하나가 박춘자를 밀쳤다.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뭐? 남자들은 단칸방 안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거 다 가져갈게요. 안 돼. 민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일주일 안에 500만 원 갚으세요. 못 갚으면. 남자가 민지의 턱을 잡았다. 몸으로 갚아야죠. 민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자들은 물건을 다 들고 나갔다. 텅 빈 방. 박춘자와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어떡해. 민지가 울먹였다. 박춘자는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채를 왜 써? 엄마가 통장 숨겨서 그렇잖아. 모녀는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오래된 소형 TV였는데 사채업자들이 가져가지 않은 유일한 전자제품이었다. 속보 IT 기업 H 신임 대표이사 공식 취임. 화면에 혜원이 나왔다. 완벽한 정장 차림. 자신감 넘치는 미소. 플래시가 터졌다. H는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혜원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다. 박춘자와 민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전현이. 박춘자의 손이 떨렸다. 화면 속 혜원은 너무나 당당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유창하게 대답했다. 전현이 우리 며느리였다고? 민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언니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뉴스는 계속되었다. 김혜원 대표는 S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MBA를 마친 후 H 창립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현재 회사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45%? 박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H의 기업 가치는 현재 2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조 원. 민지가 중얼거렸다. 그 말은 혜원의 재산이 거의 1,000억이 넘는다는 뜻이었다. 박춘자는 소주잔을 TV에 던졌다. 쨍그랑. 화면에 금이 갔다. 하지만 혜원의 미소는 여전히 보였다. 전현을 내가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박춘자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1,000억짜리 며느리를 물벼락으로 쫓아냈다고? 민지도 정신이 나간 것처럼 중얼거렸다. 언니 가방. 진짜였구나. 500만 원짜리. 모녀는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상훈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상훈.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집도 없었다. 회사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상훈은 예전 회사가 있던 건물로 갔다. 하지만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다른 회사가 들어왔네. 상훈은 길거리를 헤맸다.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팠다. 돈 좀 도와주세요.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다. 거지 아냐? 저리 가. 상훈은 결국 무료 급식소로 갔다. 줄을 서서 밥을 받았다.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밥과 국. 상훈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내가 왜 이래? 바로 그때 누군가 상훈의 어깨를 쳤다. 상훈아? 돌아보니 대학 동기였다. 너 왜 여기 있어? 아, 나. 상훈은 얼굴을 가렸다. 동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사업 잘 된다며? 와이프도 돈 많다고 했잖아. 다 망했어. 동기는 혀를 찼다. 즉, 그래도 와이프한테 빌리면 되잖아. 우리 이혼했어. 뭐? 너 때문에? 상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동기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다. 자업자득이네. 상훈은 혼자 남았다. 밥을 먹다 말고 울었다. 같은 시각 박춘자는 강지은을 찾아갔다. 내가 우리 아들이랑 놀아난 년이지? 강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나 박춘자다. 상훈이 엄마. 박춘자는 강지은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우리 아들 꼬셔서 돈 뜯어낸 거지?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강지은이 박춘자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아들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믿었다고요. 뭐? 결혼? 박춘자의 눈이 커졌다. 민지도 뒤에서 나타났다. 언니, 오빠가 언니한테도 그랬어? 당연하죠. 마누라랑 이혼한다고 했어요. 세 여자는 서로를 노려봤다. 그리고 동시에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다. 이년아, 내가 다 망쳤어. 복도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다. 경찰 불러. 결국 경찰이 도착해 세 사람을 떼어놨다. 박춘자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일주일 후 혜원의 취임식이 열렸다. 대형 컨벤션홀.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혜원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H 대표이사 김혜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혜원은 취임 소감을 말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당당한 자세. 저는 앞으로 이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객들이 감탄했다. 역시 김 대표님, 대단하세요. 바로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비키라고. 박춘자였다. 그녀는 경비원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전현, 김혜원. 하객들이 놀라 돌아봤다. 경비원들이 박춘자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박춘자는 이미 비닐봉지를 무대를 향해 던졌다. 받아라. 봉지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안에는 쓰레기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봉지는 무대에 닿지 못했다. 경호원이 재빨리 막았다. 혜원은 무대 위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오실 줄 알았어요. 혜원이 손을 들었다. 그러자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5년 전 시댁 거실. 이 문디 가시나가. 박춘자가 혜원에게 물을 쏟아붓는 장면. 내 친정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패륜적인 욕설을 퍼붓는 장면. 하객들이 경악했다. 저게 뭐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영상은 계속되었다. 5년간의 학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춘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 저건. 하객들의 시선이 박춘자에게 쏠렸다. 비난의 눈빛이었다. 저런 악질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고? 박춘자는 무릎이 꺾였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끌어냈다. 나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춘자는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혜원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작은 해프닝이 있었네요. 하객들은 혜원에게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고생하셨겠어요. 그래도 잘 이겨내셨네요. 취임식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혜원은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행사가 끝난 후 혜원은 박춘자를 찾아갔다. 박춘자는 건물 밖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 혜원이 다가갔다. 박춘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제 진짜 지옥으로 모실게요. 혜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냉혹했다. 박춘자는 온몸이 떨렸다. 일주일 후 법원. 박춘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춘자는 며느리 김혜원에게 5년간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도록 아들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박춘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었다. 상습 폭행죄 횡령 교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3년? 박춘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안 돼. 나는 죄가 없어. 며느리가 효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박춘자를 일으켰다. 수갑이 채워졌다. 나라고. 박춘자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법정 구속되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혜원은 조용히 일어나 나갔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같은 날 서울역. 상우는 배급줄에 서 있었다. 한 줄로 서주세요. 자원봉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줄을 섰다. 예전 회사 동료가 지나가다 상훈을 봤다. 저 사람, 오 대표 아냐? 설마,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하지만 자세히 보니 상훈이 맞았다. 동료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지나갔다. 상훈은 그 시선을 느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다음 분. 상훈은 플라스틱 그릇을 받았다. 국과 밥, 김치 한 조각.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상훈은 구석으로 가서 앉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밥을 먹다 눈물이 떨어졌다. 국물에 눈물이 섞였다. 며칠 후 민지는 한 남자를 만났다. 60대 호랍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남자였다. 아가씨, 우리 집에서 일해주면 월급 100만 원 줄게. 100만 원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사채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했다. 네, 하겠습니다. 대신 집안일 다 해야 해. 밥, 빨래, 청소. 네, 다 할게요. 민지는 남자를 따라 시골로 갔다. 낡은 집, 먼지가 쌓인 마당.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기서 살아요? 당연하지. 일하려면 여기서 살아야지. 민지는 방에 짐을 풀었다. 작고 축축한 방.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아가씨, 저녁 준비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눈물을 삼키며 부엌으로 갔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언니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남의 집 식모가 되었다. 일주일 후 교도소. 박춘자는 감방에 수감되었다. 좁은 공간에 4명이 함께 있었다. 새로 들어온 년 방장이라는 여자가 박춘자를 쳐다봤다. 40대 중반의 다부진 여자였다. 네. 박춘자는 움츠러들었다. 여기 규칙 알아? 막내가 밥 담당이야. 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 준비해. 알았어? 그런데 나는 나이가 뭐? 새로 들어왔으면 막내야. 시키는 대로 해. 박춘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박춘자는 늦잠을 잤다. 너무 피곤해서 알람을 못 들었다. 박춘자. 방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박춘자는 화들짝 깼다. 밥 안 했어? 죄송합니다. 방장은 세수대야에 찬물을 받았다. 박춘자의 눈이 커졌다. 설마 넌 밖에서도 이렇게 살았다며? 며느리한테 물벼락 줬다고? 방장은 세수대야를 들어 올렸다. 받아봐. 내가 준 것처럼. 철썩? 찬물이 박춘자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박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감방 안에 다른 수감자들이 웃었다. 꼴 좋다. 며느리 학대한 년이 당하네. 박춘자는 젖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내가 혜원이한테 한 짓이구나.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같은 시각 혜원의 사무실.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다. 대표님, 시댁 식구들의 은닉 자산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총 5억 원입니다. 비밀 계좌, 금고, 보험금까지 포함해서요. 혜원은 서류를 넘겼다. 이 돈은 전부 여성학대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하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거의 끝이네요. 며칠 후 혜원은 예전 시댁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아파트는 리모델링 중이었다. 공사 소음이 들려왔다. 대표님, 여기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안내했다. 이 공간을 상담실로, 저기는 쉼터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학대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원은 거실을 걸었다. 여기서 물벼락을 맞았었다. 여기서 굴욕을 당했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다른 여성들을 돕는 공간이 될 것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아파트를 나왔다. 일주일 후 상우는 혜원을 찾아갔다. 혜원의 고급 세단이 회사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었다. 혜원아. 상훈이 차 앞으로 뛰어갔다. 경호원이 막으려 했지만 상훈은 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혜원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차 안에 혜원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혜원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상훈은 차 바닥에 엎드렸다. 발치를 기며 빌었다. 하지만 혜원은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상훈은 차에 매달렸다. 안 돼. 혜원아. 경호원이 상훈을 떼어냈다. 차는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상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혜원아. 미안해. 하지만 차는 이미 멀어졌다. 혜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 후 교도소 면회실. 민지가 엄마를 만나러 왔다. 엄마. 유리창 너머로 박춘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민지야. 박춘자는 딸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아? 나 미쳐가는 것 같아. 뭐? 박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밤마다 혜원이가 보여. 내 앞에 서서 날 쳐다봐. 엄마, 그건 환각이야. 아니야. 진짜 보인다고. 혜원이가 나를 비웃어. 박춘자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이 집은 내 거라고. 엄마, 정신 차려. 하지만 박춘자는 계속 소리쳤다. 교도관들이 달려왔다. 수감자 진정시켜. 박춘자는 독방으로 끌려갔다. 민지는 유리창 앞에서 울었다. 엄마. 다음 날 혜원은 아버지 김창수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어머니, 저 혜원이에요. 혜원은 카네이션을 묘비 앞에 놓았다. 엄마, 나 이제 내 인생 살게요. 김창수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혜원아, 잘했다. 내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혜원은 묘비를 쓸어내렸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자유예요. 일주일 후 제주도의 한 해변 리조트. 혜원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다. 혜원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박춘자 명의 카드 마이너스 연구 정지 완료. 혜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와인 잔을 들었다. 바다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 혜원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엔딩.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해변을 걸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시원했다. 이제 내 삶을 살 거예요.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